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간만에 N수생들을 위한 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생활 태도나 학습 태도 관련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제 영어 학습법 관련한 얘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4월 중순이에요. 4월 10일, 뭐 9일 요 정도 날짜인데 오늘 4월 9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9일인데 이맘때쯤 되면은 좀 원래 봄이라는 계절이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뭐 춘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특히나 요새같이 SNS가 발달한 시절에는 또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SNS 한번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대학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고 막 중간고사를 친다고 막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너무 부럽고 뭐 그런 심정들 뭐 이것저것 드는 거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부러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것만으로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먼저 달려갈 준비부터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N수생들께 생활과 관련한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수험생활 전반을 관통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저는 항상 수험생활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인간관계 관련한 부분이에요. N수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요새같이 특히나 이제 독학재수 혹은 뭐 집에서 집독재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은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재종반 간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는 올해는 정말 마음먹고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친목질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닥치고 그냥 혼자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게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실제 육체적 건강에도 그렇고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하루 종일 독학재수 하시는 분들 잘 알걸? 하루 종일 독서실 가거나 뭐 도서관을 가거나 독학재수 학원을 가거나 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뭐 너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너무 넘쳐. 그러다 보면 막 이상한 데 에너지를 쏟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인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됐든 아니면 뭐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관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누군가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험생활 장기 레이스거든. 지금부터 200일 넘게 남았어. 근데 이제 네 자신을 무슨 뭐 수도원에서 뭐 고행하는 신부님처럼 막 이렇게 수도승처럼 막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으니까 인간관계는 그냥 무조건 하나 정도는 맺으시길 바랍니다. 뭐 꼭 연애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화 정도 하고 점심 같이 먹는 친구 하나 정도 만들어 두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특수하게 나는 뭐 남들이랑 전혀 아무 상관없이 지내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관계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조금 이따 제가 학습과 관련한 얘기하는 거랑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뭐 논란이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 줄 압니다만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자신에 대한 보상. 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부제로 어떤 걸 좀 달아보고 싶냐면, 옆에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부제로 이런 얘기를 조금 달아볼게요. 일시력은 소모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죠. 저희 와이프도 사실은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아내랑 같이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도서관에 공부 한번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좀 산만해요.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휴대폰도 만졌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스타일인데,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그때는 뭐 흡연할 때니까 나가서 담배도 하나 피고 와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근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오전 8시에 도서관 갔는데요.
중간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3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앉아서 공부를 해버리더라고. 나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 말 한마디 걸 수도 없고 그 집중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당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재능이 없어요. 피디님 그렇지 않나요? 책상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트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계속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실험 결과들을 봐도 되게 이제 드러나는데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에요. 인간의 의지력 무조건 소모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수업 때 자주 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험입니다. 두 집단의 학생들을 두고 이 두 집단의 학생들이 어떤 집단이었냐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지적인 능력이 거의 동일한 균일한 집단이었대요. 근데 이 학생들을 두고 한쪽에는 무 있죠, 무. 그 먹는 무. 근데 별다른 조리 안 된 거, 그냥 생무. 이걸 주고 한쪽에는 쿠키를 준 겁니다. 그 생무 맛없잖아요. 그렇죠? 치킨무도 치킨 먹으면서 먹어야 맛있지. 그거만 먹으면 별맛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먹도록 시켰어요. 안 먹는 거 안 돼. 무조건 먹어야 돼. 한쪽은 쿠키, 한쪽은 무.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렸어요. 수학 문제를 풀렸는데 이 수학 문제 어떤 문제냐면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간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문제 있잖아. 뭐 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데 되게 많이 일일이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렇게 시켜봤더니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무를 먹은 집단은 그 문제를 잘 못 풀었대요. 중간에 이제 드랍해버리고 아 나 이거 못해 라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누구보다? 쿠키를 먹었던 집단보다. 지적 능력은 비슷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적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던 거죠. 무를 먹은 집단은 이미 무라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데 의지력을 소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 의지력이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력 소모품입니다. 분명히 그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N수생들은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력이 시험 받는 시험대가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N수생들 대부분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못하던 놀이가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뭐 술부터 뭐 클럽 가고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특히나 PC방 같은 데 셧다운제도 안 걸리고 너무 많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혹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빠질 때마다 막 자신을 자책하고 그래서 또 공부한다 이런 악순환들 계속 가지시기보다는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특정한 기간을 조금 마련해 놓고 혹은 특정한 양의 학습량을 조금 마련을 해 놓고 그만큼의 공부를 충족을 시키면 본인에게 보상을 조금 자꾸 주셔서 의지력을 다시 리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험 생활할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 5일 동안 재수하던 시절에 주 5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토요일 하루는 술 먹었어요. 그게 저 자신한테 주는 보상이었어요. 피디님 이런 얘기는 해도 되죠? 재수생 때 얘기니까. 물론 이제 과음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제가 술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술 먹고 나면 다음날 힘들잖아. 그래서 일요일날 조금 다시 리프레시하고 그래야 월요일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대치러셀에서 AM 강의를 수업할 때 저랑 똑같은 리듬으로 살았던 재수생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했는데 석하야 잘 지내니?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먹는 걸로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하더라고요. 꼭 술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친구도 술 좋아하던 친구거든.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 공부하기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 친구는 결국 꽤 괜찮은 결과 내서 대학 괜찮게 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쥐어짜지 마세요. 네 의지력 어차피 소모품이거든. 그러니까 막 재수생이 죄수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네가 너 자신을 만족시킬 만큼의 공부를 하셨으면 쉬어가는 보상도 너 자신한테 쿠키도 조금은 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일단 네 자신이 마련해 놓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보상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스타벅스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찬반 양론은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 뭐 10시간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그 10시간씩의 공부 시간 다 채우고 나면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 채웠어. 뭐 안 줘야죠 그건. 알겠죠? 이런 정도로 자신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활면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학습 태도 얘기 좀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습 태도는 1번이랑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인터넷을 통한, 정확하게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거죠. 여기를 통한 정보는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연결된 건데, 재중반 학생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들, 독학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외롭다 보니까 거기서 좀 피상적인 아마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 입시 자료라든가 공부법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이제 서로 힘든 생활에 대한 위로,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100번 인정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공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들 보면요, 조금 이제 아찔할 때가 좀 많아요. 사실은 다들 수험생이거나 혹은 이제 수험 생활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마추어인 거죠. 선생님, 그 중에는 어떤 조언을 하는 사람 중에는 대입해서 엄청 괴물 같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입에서 괴물 같은 결과를 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다. 내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이제 뭐 나름대로 대입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나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실무를 풀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때 이제 실무 시장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저런 문제집을 사서 문제 푸는 양으로 따졌을 때 매일 전 과목 문제집 2회분 정도의 문제를 풀었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60문제 있었으니까 매일 국어를 120문제를 풀고 이렇게 했던 거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과목당 문제집 1권에서 2권 정도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풀 문제집이 없어서 제가 3월 무렵부터는 고3 때 뭐 했냐면 학습시라는 게 있거든요. 구몬 이런 거 말고 우리 때는 뭐냐면 디딤돌, 뭐 블랙박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집을 주는 게 있었어. 그게 뭐 요새 뭐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월간 시리즈, 주간 시리즈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제가 학습지를 6개인가를 신청해서 풀었어요.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고3 내내. 근데 나머지 개념 공부 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문제만 디립다 풀었어요. 자, 물어볼게. 너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너도 나처럼 입시에서 어느 정도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니? 딱 듣기만 해도 이거 미친 소리인 것 같지, 그치?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있잖아. 사람에게마다 맞는 학습 방법은 따로 있다고. 근데 입시 커뮤니티에서 너한테 학습법을 조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잘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학습법을 네가 따라서 어쩌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최악이야. 결국은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법, 쟤한테 맞는 학습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가 알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차라리 너한테 조언을 해주는 학원 선생님들이나 혹은 인강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본인의 입시의 성공 경험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표본을 이미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프로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분들 얘기 들으세요.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듣지 말고. 그게 잘못된 얘기인 게 아니라 성공한 한두 사람의 얘기가 너무 와전되거나 부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예요.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아예 다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시라고요. 이 안에는 충분히 괜찮은 정보들도 순기능들도 있으나 공부 관련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함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렇게 학습 관련해가지고 남한테 조언 자주 구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성적대가 잘 나올 확률은 낮아요. 남의 조언 구하지 말고 자기가 갈 길 가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원래 이런 겁니다. 알겠죠? 피디님 편집 안 하셔도 돼요. 네, 편집하기도 좀 애매할 텐데 글씨 적어놔버려서. 됐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학습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런 얘기인데, 생각보다 좀 길더라도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N수생들한테 좀 애정이 좀 많아요. 나도 재수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데,
학습 관련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 강사들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의 모순된 조언들이 있어요. 너 이게 일례로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봐봐. N수생들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그러니까 고3 때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고3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걸? 너 정시론 대학 못 가. 왜냐하면 수능은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잘 보거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막상 N수 시작하니까 또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또 무슨 얘기하니? 언론에서는 N수 성공 확률 낮다며. 아니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럼 뭐 고3 때는 N수생한테 치는데 막상 N수생 되니까 N수생은 성공 확률이 낮대. 뭐 어쩌란 얘기야.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알아도 원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모순적이에요. 그렇지 않아? 너 한번 생각해봐. 우리말 속담도 아는 게 힘인데 모르는 게 약이야. 어쩌란 거요? 그렇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모순된 조언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순된 조언은 전부 다 장단이 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N수생들의 N수 성공 확률은 낮다. 맞는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3들은 N수생보다 평균적으로 수능 논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언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혼란 겪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입맛에 맞는 거 네가 알아서 취사 선택할 거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래서 결론은 또 이거야. 이렇게 하시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샹 마이웨이로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 믿으세요. 너를 믿으세요. 자신을 믿는다라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진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강의 듣다 보면 보통 이제 OT나 1강 정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이 선생님 되게 괜찮아. 올해는 이 선생님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쭉 가다가 N수생들은 좀 이런 순간들이 와. 매달 모의고사를 치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이 막 등락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안 맞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들이 몇 개가 보여. 왜냐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침소봉대에서 막 보이는 거지. 이래서 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가. 커리큘럼 막 옮겨 타고 막 그런다고요. 별로 좋은 선택 아닙니다. 별로 좋은 선택 아니에요. 물론 뭐 필요하면 커리큘럼 옮길 수도 있으나 요는 이겁니다. 네가 원래 처음 가졌던 그 감정 있죠. 그거대로 꾸준히 밀고 나갔을 때 실패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믿고 가세요. 남의 조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결국 학습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생활과 학습 관련한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관련한 얘기를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뭐 회사에서는 이제 영어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는 뭐 커리큘럼 가이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얘기를 할게요. (89점보다는) 91점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하나마나한 얘기가 있지. 영어 절평 시절인데 1등급과 2등급의 극간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뭣도 모르는 수험생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뭐 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입시에서 반영 비율이 영어에서 막 되게 낮고 뭐 1점 깎고 0.5점밖에 안 깎으니까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자, 내가 이제 이것도 딴 수업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던 거야. 제 수업 들었던 친구 아니에요.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붙은 학생 중에 영어 4등급인 학생이 있대요. 이게 난리 났거든요. 와, 영어 4등급인데 서울대를 가? 4등급에서 60점대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래, 나도 영어 버려야지. 그리고 서울대를 가야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야, 그거 되게 특수한 케이스야. 근데 수험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너나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야, 네가 되게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너 이미 뭔가를 이뤘을 가능성이 되게 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이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이야.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작년에, 그러니까 2018학년도 입시지, 한양대 의대를 간 친구가 수학이 88점이 있대요.
수학 88인데 한양대 의대를 간 애가 있대. 나도 깜짝 놀랐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보니까 투 과목 2개를 했는데 하나 50점, 하나 47점인가 그렇대요. 근데 한양대 의대가 투 가산점이 있거든. 그리고 100분위를 씹어 먹어버리니까 점수 엄청 높아져가지고 한양대 의대를 간 거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는 얘 사례를 따라서 이제부터 수학에서 킬러 문제인 21, 29, 30번 세 문제를 버리고 투 과목 2개만 거의 만점에 가깝게 수렴해서 한양대 의대 전문 폭파 가능? 이러고 있을래? 이게 제정신인 선택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잖아. 입시는 확률 높이기 게임입니다. 그쵸? 남들이 잘 못했는데 한 사람만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영어 4등급으로 서울대 간 친구가 유명해진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어 4등급으로 서울대 문을 뚫으려고 했었으면 나머지 과목 점수가 어떻겠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1등급 받도록 공부를 하세요. N수생이잖아요. 고3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1등급 받도록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1등급을 향해 갈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등급 전제로 까시면서 N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일부러 부동어 방향 바꿨어요. 기출은 EBS보다 넘사벽으로 중요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제 친구는요 EBS 엄청 팠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작년에 점수가 나왔던데요. 저도 EBS만 어느 정도 했는데 점수가 나왔는데요. 맞아, 그래도 나와. 왜냐면 어차피 영어 본질은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얘들아, EBS를 열심히 본 친구들아 혹은 EBS 열심히 본 친구 옆에 있는 아이야, EBS 전지문의 문항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예 아직 수능 완성은 나오질 않았으나 대략 500개 내외야. 500개 내외의 지문이야. 기출 얘기 한번 해볼까? 보통 지금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4개년의 기출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전 기출은 조금 투머치라서.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4개년이다. 평가원 시험 한 번 1년에 3번 치지. 6구 수능. 됐지? 한 번에 독해 문제 몇 개니? 28개 나온단 말이야. 됐죠? 이 계산해봐봐. 딱 보면 알겠지만 얘보다 훨씬 더 적어. 납득됐지? 뭐가 더 효율적이니?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지문 수로만 보더라도. 이 단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근데 EBS만 봐가지고 점수가 오른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 진짜 100% 장담하는데 기출만 봤어도 점수가 나왔어.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이 이거야. 이게 맞아. 근데 다만 너네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지. 연계 체감, 연계율. N수생도 알잖아. 시험장에서 연계율 어떻게 느껴지는지. 너한테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디?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 더. EBS 연계 솔직히 몇 문제 나오나요? 직접 연계되는 거? 깨놓고 얘기 한번 해볼래? N수생들 알 만큼 알잖아요. 어휘 한 문제. 그쵸? 어법. 야, 이거 연계되나 안 하잖아. 솔직히 외울 거 아니면. 빈칸 한 문제. 순수 한 문제. 문장 삽입 하나. 무관한 문장 하나. 자, 몇 문제야? 5문제. 그거 하려고 500개를 꼼꼼하게 보겠다고?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나아. 네가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1등급을 받을 거면 이거 해. 아니, 있잖아. 나도 EBS 강좌를 찍는 사람이야. 나는 심지어 EBS 강좌가 6개나 있어. 수능 특강 전지문, 수능 특강 변형. 영어 독해 연습, 전지문 영어 독해 연습 변형. 수능 완성, 전지문 수능 완성 변형. 6개야. 내가 알기로 인강 찍는 강사들 중에 내가 거의 제일 많을걸? 근데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기출에서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 저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뭘 잡으셔야 되냐면 구문을 잡으셔야 돼. 자, 여기서 구문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야. 말 그대로 해석이다. 그냥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장이야. 다 잡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다 잡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보다 보면 이 문장 왜 있지? 도대체 그래서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거 기출에서 잡는 연습 한번 해봐. 12개의 모의고사만 하셔도 돼.
이것만 충실히 하셔도 네가 듣는 어떤 구문 인강들과 병행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너지가 나올 거야.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만 제대로 되더라도 1등급이 간당간당한 점수까지는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하세요. 됐죠? 그리고 플러스 문제풀이도 해보시면 좋겠죠. EBS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이랑 결이 되게 많이 달라요. 지저분한 문제들 되게 많고. 근데 기출은 확실히 좀 깔끔한 편이에요. EBS에 비해서 훨씬 더. 이거 문풀 충실히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선생님 근데 기출 너무 많이 봐서 조금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관 기출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출을 중심으로 좀 최대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세세하게 어휘 같은 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뭐. 근데 어휘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어휘랑 이 어휘랑 똑같아요. 뚜껑 열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할게요.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아직 좀 시장이 안 됐습니다. 6평 근데 앞두고는 보통 요새는 실무의 시대가 워낙 빨라져. 실무의 시대고 모의고사가 나오는 시기가 워낙 빨라져서 6평 전후쯤 되면은 모의고사들이 좀 쏟아지게 나오게 될 겁니다. 실무 풀 때요. 문제 평가요. 하지 마세요. 왜요? 너 그럴 만한 능력 안 되거든? 나 깨놓고 얘기 한번 해줄게. 자, 작년 수능에 38번 문장 삽입 문제가 있어. 그 쥐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 음식에 대한 선호 이거 관련한 문제였는데 그게 작년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알겠지만 제 수능 완성 변형 강좌에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문제 삽입 문제가. 근데 제가 그 문제 내고 난 다음에 Q&A 게시판에 정확하게 6건의 질문이 그거 관련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 너무 지저분하다. 이 문제를 현장에서 맞춘 학생이 있었냐? 이거 너무 지엽적이다. 역시 선생님 혼자서 문제를 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질문이 6건이 올라왔어. 내가 얘기했지. 수능에서 그 문제 그대로 나왔다고. 너 문제 평가 못해. 그럴 만한 능력 안 된다고. 그만한 능력이 됐으면 지금 연수 안 했겠죠. 미안하다 아프게 얘기해서 뼈 때려서. 근데 이게 진실이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실무 풀 거면요. 충분히 얻어가야 될 거 다 얻어가면서 푸세요. 난이도가 어떻고 퀄이 어떻고 깔끔함이 어떻고 아니 거기에 대한 얘기 하지 마. 실제로 전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능 영어는요. 평가원 문제도 되게 이상한 문제스러운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퀄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와 이런 것까지 내 싶은 것들 되게 많다고. 이걸 애들이 풀라고 낸 거라고 이런 느낌 드는 거 되게 많아 평가원 문제들도. 영어 쪽 괴물 같아서 좀 그래. 그러니까 평가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얻어갈 건 좀 최대한 좀 많이 얻어가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요거 3가지가 제가 영어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 쭉 한번 훑을게요. N수생들을 위한 캐스트였습니다. 생활태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관계 어느 정도 좀 가지시라고. 이게 뭐 지방에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엄마랑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는 거 정도도 괜찮아. 그 정도의 관계를 꼭 가지시고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이 충분히 훌륭했다면 매일매일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좀 주시라고. 됐죠? 그리고 학습하실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나 공부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조언 함부로 듣지 마시고 내가 원래 처음으로 했던 계획을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순된 조언들은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서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조언들 중에 내가 믿고 있었던 조언들이 있다면 그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됐죠? 영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등급 필수라고요.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시점이 와서 아 영어를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잡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N수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1등급 잡으세요. 잡으실 때는 EBS보다는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되신다면야 둘 다를 하는 게 최고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출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면 이건 무조건 다 잡으세요. 4년치의 그 세계 6구 수능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 해석은 되나 이해 안 되는 문장 요것만이라도 다 잡고 학습을 하세요. 됐죠? 기출 같은 경우는 Q&A 게시판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간에 답변 다 해주시니까 하기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리고 문제풀이도 꼭 꼬박꼬박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아직은 시기가 조금 안 됐지만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들이 시중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놓은 문제집이 있으면 끝까지 푸시라는 겁니다. 맨날 너네가 이제 문제집 안 푸는 구실로 하는 게 실무 평가질이거든요. 그만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캐스트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일단 입시라는 장벽에서 한번 무너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비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건 언제나 작은 돌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N수, 입시라는 문턱에서 걸려서 넘어진 건요, 태산 때문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 수능이라는 작은 돌뿌리 때문입니다. 그거 사뿐히 지려 밟고 갑시다. 자, 그거 함께 밟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